일찍이라는 말은 바로 지금이라는 점을 명심하세요. 전에 고려해 보았던 경험 중에 오늘, 이번 달 혹은 올해에 무엇에 투자하는 게 좋을지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 경험을 누리는 걸 가로막는 마음이 든다면 지금 하지 않음으로써 어떤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을지 따져보세요. 안녕하세요. 미세영입니다. 2024년 1월 2일 새해 첫 영상으로 소개하는 책은 역전하는 법입니다. 미소님들도 개미와 배짱이가 등장하는 이솝 우화를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근면한 개미는 겨우내 먹을 양식을 마련하느라 여름 내내 일하는데요. 태평한 배짱이는 한가로이 바이올린이나 켜며 더운 계절을 보내죠. 그러다 겨울이 찾아오면 개미는 살아남지만 배짱이는 곤경에 처합니다. 이 우화의 교훈은 뭐죠? 일할 때와 놀 때를 구분하라는 얘기겠죠. 물론 아주 훌륭한 교훈입니다. 하지만 개미는 대체 언제쯤에나 놀 수 있을까요? 이 책의 주제는 바로 이 문제를 다룹니다. 우리는 배짱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있습니다. 네, 굶어 죽었죠. 하지만 개미는 어떻게 됐나요? 그 짧은 생을 노예처럼 일하며 보내고는 대체 사는 재미란 걸 느껴보기나 했을까요? 우리 모두는 물론 생존해야 하지만 동시에 생존보다 훨씬 더 많은 걸 바랍니다. 진정한 삶을 살고파 하죠. 이 책의 저자인 빌 퍼킨스 작가는 돈이든 시간이든 제발 죽기 전에 쓰라고 강조하며 돈과 인생에서 최대치를 뽑아내는 법을 소개합니다. 특히 너무 늦기 전에 경험을 모으기 시작하라고 강조하는데요. 경험을 모으기 시작하라는 말은 경험으로 실패와 성공을 반복해서 쌓으려면 나이가 1살이라도 어렸을 때 시작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추억의 배당금을 복리로 쌓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무엇보다 경험에 투자해야 하는 이유를 소개해 드릴게요. 2024년 한 해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인생, 시간, 돈 모두 즐기며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갑니다. 최대한 일찍부터 경험에 투자하기 시작하라. 제가 20대 초반이었을 무렵 당시 룸메이트였던 제이슨 루포는 일을 3달 동안 쉬면서 유럽으로 배낭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여행을 떠나려면 제이슨은 휴직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1만 달러라는 큰 돈을 빌려줄 유일한 사람, 고리 대금업자를 찾아가야 했죠. 아시다시피 그들은 담보 같은 걸 요구하지 않고 신용 등급 같은 건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돈을 받아낼 다른 수단이 있다는 거죠. 저는 제이슨에게 충고했습니다. 너 미쳤어? 고리대금을 쓴다고? 그러다 다리뼈가 남아나지 않을걸? 그의 몸뚱이가 무사할지 여부만이 우려스러운 게 아니었습니다. 유럽으로 여행을 간다는 건 곧 제이슨이 직장에서 승진할 기회를 놓친다는 의미이기도 했거든요. 제게 그 계획은 마치 달나라로 떠나겠다는 것만큼이나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그와 함께 여행을 갈 생각이 전혀 없었죠. 하지만 제이슨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그는 별다른 일정도 정하지 않은 채 달랑 유레일 패스 한 장만 가지고 런던으로 떠났습니다. 홀로 여행한다는 들뜸과 걱정을 안고서요. 그렇게 몇 달이 흘러 제이슨은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둘의 수입이 그리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겁니다. 반면 제이슨의 경험이 담긴 사진과 이야기에서는 그가 여행을 통해 무한한 부를 얻었다는 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기억해야 할 점은 이때가 1990년대 초반이었다는 겁니다. 초고속 인터넷도 구글 어스도 등장하기 전이라는 거죠. 프라하에 실제로 가보지도 않고 그 도시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려면 풍경 사진집을 들춰볼 수밖에 없었던 때였습니다. 그러니 제이슨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가 찍은 사진을 구경하는 일은 먼 나라에서 온 탐험가에게 귀를 기울이는 것과 같았죠. 제이슨은 독일에서
다하우 강제 수용소의 침상을 목격했습니다. 당시 막 탄생한 체코 공화국에서는 공화당 치하의 삶에 대해 들었고요. 그가 파리에 머물렀을 때는 여행 중 사귄 2명의 친구와 함께 공원에서 치즈와 와인, 바게트를 즐기며 자유를 만끽했죠. 그리고 마침내 그리스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기서 제이슨은 한 여자와 사랑에 빠져 해변에서 처음으로 사랑을 나눴죠. 그는 현지인과 젊은 여행자들을 만날 때마다 자기 자신은 물론 타인들과 다른 문화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됐으며 자신의 세계가 활짝 열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가 만난 흥미로운 문화와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는 정말 놀라웠죠. 제 속에서 슬며시 부러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함께 떠나지 않았던 게 후회됐죠. 시간이 흐를수록 후회의 감정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마침내 30이 되어 유럽에 갈 수 있었지만 이미 너무 늦은 나이였습니다. 유스 호스텔에서 짐을 풀고 24살들과 어울리기에는 한참 늙은 속물이 되어 있었던 거죠. 게다가 30살이 된 제게 책임져야 할 것들은 20대 초반에 비해 많이 늘어나 있었습니다. 몇 달씩이나 여행을 하는 게 훨씬 힘든 상태였죠. 아쉽지만 더 일찍 왔어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저와 마찬가지로 제이슨도 당시 유럽 여행이 딱 좋은 때였다는데 동의합니다. 20명이나 되는 다른 사람들과 부대끼며 유스 호스텔의 거지 같은 침대에서 자고 30kg짜리 배낭을 메고 기차 주변과 길거리를 헤매는 짓은 지금 같으면 절대 못할 거야. 하지만 저와는 달리 제이슨은 실제로 여행을 떠났고 덕분에 저처럼 후회 속에 살지 않아도 되죠. 고금리 대출을 받아야 했지만 실제로 그는 당시 그 비용을 지불했던 걸 결코 후회하지 않습니다. 돈을 쓸 때마다 마치 내가 얻고 있는 인생 경험을 거래하고 있는 듯한 기분이었어. 제이슨이 제게 한 말입니다. 그건 남이 빼앗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많은 돈을 준대도 없앨 수 없는 거지. 달리 말하자면 제이슨이 그 여행을 통해 얻은 것은 그야말로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귀중했죠. 제이슨이 처음 유럽 여행을 떠나기로 마음먹었던 당시로 돌아가 보면 그건 오로지 직감의 의지에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나갈지 인생 계획을 세우지도 않았지만 젊을 때 경험에 투자해야겠다고 결심했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제이슨은 그냥 운이 좋았던 겁니다. 본능이 그렇게 훌륭한 결정으로 이끌어졌으니까요. 하지만 대개 본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본능이란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할 때가 많죠. 이 책에서 제가 정한 목표는 여러분이 인생의 선택을 훨씬 더 신중하게 내릴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데이터와 논증을 통해 무엇을 할지 파악하는 거죠. 그럼으로써 우리는 최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거니까요. 인생이라는 비즈니스에 관하여 여기서 핵심 개념은 우리의 삶이란 우리가 결정하는 것들의 총합이라는 겁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살면서 행하는 모든 것들, 매일, 매주, 매달, 매년에 그리고 평생 단 한 번뿐인 경험들까지 모두 모여서 나라는 사람을 형성한다는 뜻이죠. 나중에 과거의 삶을 돌아볼 때 이런 경험들이 얼마나 풍부한지가 지금까지 얼마나 충만한 삶을 살아왔는지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 자신이 즐기고 싶은 경험의 종류를 계획하는 일에 상당한 노력과 생각을 기울여야 할 이유가 충분하죠. 이런 신중한 계획이 없다면 우리는 사회가 기존에 잘 닦아놓은 인생 경로의 기본값을 그저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동 조종 모드로 운행되는 거죠. 그래도 어쨌거나 결국 죽음이라는 목적지에 닿게 되겠지만 자신을 위해 능동적으로 선택한 종류의 정을 즐기지는 못합니다. 슬프게도 이렇게 자신의 삶을 소비해버리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비유를 바꿔보죠. 누군가 우물을 파서 펌프를 설치했다고 칩시다. 그리고 물을 끌어올려 컵에 담으면 컵은 금방 가득 차서 곧 물이 넘치기 시작하겠죠.
우물을 판 사람은 한 모금 목을 죽인 후 계속 펌프질을 합니다. 그렇게 평생 펌프질을 하다가 생의 마지막에 이르렀는데 여전히 목이 마르다는 걸 깨닫습니다. 이 얼마나 헛된 삶인가요? 인생 최후의 날이 되어서야 만족스러운 경험들이 가득한 삶을 꾸려내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니 그 후회가 얼마나 클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무엇이 가치 있는 경험인가? 앞서 인생은 경험의 총합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냥 비유적인 표현만은 아니었습니다. 각각의 경험을 수치로 환산한다면 다양한 경험들의 가치를 실제로 합산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함으로써 일군 경험의 유형들끼리 비교할 수 있으며 이는 인생 만족도를 극대화하기 위한 첫걸음이 됩니다. 그렇다면 경험을 어떻게 수치로 환산할 수 있을까요? 우선 각 경험에서 얻은 즐거움의 정도를 일종의 게임 점수라고 생각하고 숫자로 바꾸는 겁니다. 중요한 경험일수록 경험 점수가 높겠죠. 경험에서 얻은 즐거움이 적었다면 그만큼 점수가 낮을 테고요. 각 활동에 얼마의 점수를 매길지는 온전히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사람마다 가치관과 흥미는 다르니까요. 정원을 가꾸는 일을 무엇보다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정원 가꾸는 데 보낸 시간에 높은 점수를 매기겠죠. 가지를 치고 잡초를 뽑는 일을 시키려면 돈을 달라고 말하는 사람의 경우라면 정원 가꾸는 시간은 빵점을 매길 테고요. 이 시스템에서 마이너스 점수는 없습니다. 어느 특정한 해에 발생한 긍정적인 경험을 모두 합산한다면 특정한 점수가 나오겠죠. 이 점수를 막대 그래프로 바꿔서 표현하는 겁니다. 점수가 높을수록 그래프도 높죠. 아주 간단합니다. 추억 배당금. 경험이 과연 실제 투자처가 될 수 있나요? 경험을 사려면 시간과 돈이 든다는 건 쉽게 이해할 수 있죠. 경험을 누린 시간 동안 우리는 즐거움을 얻으니 그 이유만으로도 그 경험에는 가치가 부여됩니다. 경제학자들은 교육비 지출을 일컬어 인적 자본 투자라고 부르기까지 하죠. 우리는 자기 자신 또는 다른 사람에게 투자할 수 있습니다. 장래에 그 투자로 인해 보상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투자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간다면 투자로 얻게 되는 보상이 반드시 돈이어야만 하는 건 아니라고 말이죠. 예를 들어 본인의 딸에게 수영이나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칠 때 우리는 그 기술을 통해 더 나은 직업을 얻으라고 생각해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경험도 마찬가지죠. 경험의 시간이나 돈을 사용하는 그 순간만 즐거움을 얻는 게 아닙니다. 향후의 배당, 추억 배당금도 얻을 수 있죠. 경험에서 배당금이 발생하는 이유는 우리 인간에게 기억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공상과학 영화와는 달리 우리는 매일 아침에 뇌가 텅 빈 상태로 잠에서 깨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접속 가능한 상당량의 기억들이 사전에 탑재된 상태로 아침을 맞이하죠. 주로 세상을 돌아다니고 탐색하는 데 쓰입니다. 그래서 둥근 손잡이가 돌출해 있는 널찍한 직사각형 형태의 판을 앞에 두고 이게 뭐더라 하고 궁금해하지 않죠. 그게 문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 문을 여는 방법도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문이 무엇인지 한번 학습해둔 이익은 상당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문을 열 줄 아는지 생각해 보세요. 실없는 예시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실제로 기억이 우리에게 어떤 보상을 안기는지 말해줍니다. 기억은 미래의 자산에 대한 투자이며 추억 배당금을 지급하고 우리가 더욱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도와주죠. 그 어떤 종류의 경험에 투자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경험을 하게 되면 우리는 찰나의 순간적인 즐거움을 얻음은 물론 차후에 반추해 볼 수 있는 기억까지 형성하게 됩니다. 살아있는 인간 존재로서 갖는 특징이기도 합니다. 좋든 싫든 간에 우리는 그 경험을 적어도 한 번 이상 재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좋아하는 노래를 듣거나 익숙한 냄새를 맡거나
예전 사진을 들여다보는 순간 우리의 기억은 자극을 받아 과거의 경험을 되살려내죠. 첫 키스의 추억을 떠올렸을 때 그 당시가 만약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다면 따스하고 안온한 감정이 전해질 겁니다. 혹은 당시에 교정기를 끼고 있었다면 당황스러우면서도 행복했던 기억으로 남아 미소 지을 수 있겠죠. 이렇듯 원래의 경험을 떠올릴 때마다 그 경험을 정신적, 감정적으로 다시 체험함으로써 추가적인 경험을 얻게 됩니다. 이런 회상으로 인해 얻은 즐거움은 원래의 경험이 주었던 것에 비하면 아주 적을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이러한 기억들이 겹치면서 우리 자산을 형성하죠. 추억 배당금은 너무나도 강력하고 소중하기에 테크놀리지 기업은 이를 수익화해서 수십억 달러의 부를 창출합니다. 페이스북이나 구글 포토를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가끔 3년 전 오늘이라는 메시지가 그날 찍었던 사진들과 함께 나타나는 걸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 기능을 통해 해당 기업은 여러분의 추억 배당금에 접속하여 뭉클한 감정을 불러 일으킵니다. 또한 사진에 담긴 사람들에게 연락하고 싶은 욕구를 유발하죠.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여러분은 행복감을 느끼고 기업에 더욱 충성스러운 고객이 됩니다. 페이스북이나 유사 기업이 등장하기 전에 우리에게 그때를 기억하게 하는 대화를 유발하는 건 가족과 친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페이스북이 그 역할을 수행하면서 동시에 소중한 추억 배당금을 수익화하고 있습니다. 추억 배당금은 본인이 직접 비재정적으로 수익화하는 방법도 있긴 합니다만 그러기 위해서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먼저 필요합니다. 따라서 어떤 하나의 경험을 구매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 경험만을 구매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 경험이 앞으로의 인생에서 발생시킬 모든 배당의 총합을 구매하는 겁니다. 무조건 일찍 시작하라. 추억 배당금을 염두에 두기 시작하면 확실해지는 건 하나입니다. 일찍 투자할수록 좋다. 일찍 투자를 시작할수록 추억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시간도 그만큼 늘어나는 것이죠. 경험에 투자해야 한다는 조 페럴 조언은 아주 표준적인 제안인 겁니다. 일찍 투자를 시작하라. 그리고 특정 연령에 도달했을 때 얼마나 많은 돈이 쌓였는지 알게 되리라 라는 워런 버핏의 조언과도 진배없죠. 많은 투자 전문가가 퇴직연금 납입을 일찍 시작하라고 조언합니다. 대부분의 조언은 다음과 같이 요약됩니다. 일찍 시작하라, 일찍 시작하라, 또 일찍 시작하라. 워런 버핏을 비롯한 여러 투자 전문가의 조언이 돈을 불리기 위해 노력하라는 것이라면 제 말은 될 수 있는 한 가장 부유한 삶을 누리기 위해 노력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말하는 부유함이란 경험, 모험, 기억의 영역이죠. 여러분에게 돈이 있어야 하는 이유를 제공하는 그 영역에서 부유해지라는 뜻입니다. 저의 투자 조언을 간단히 요약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경험에 투자하세요. 그리고 무조건 일찍 시작하세요. 자신의 돈과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지 충분한 선택을 내리는 것이 곧 생명 에너지 최대 활용의 본질입니다. 역전하는 법은 총 9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제목을 들어보면 정말 그래도 될까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1장, 최적화하는 기술에 관하여. 2장, 무엇보다 경험에 투자해야 하는 이유. 3장, 왜 다 쓰고 죽어야 하는가. 4장, 죽기 전에 거지가 되지 않고 돈을 쓰는 법. 5장, 아니 그럼 내 자식들은 어쩌라고. 6장, 산다는 건 결국 균형을 맞추는 일이다. 7장, 시기를 놓치면 인생이 헐값된다. 8장, 언제가 내 인생의 정점일까? 9장, 과감하되 바보짓은 하지 마라. 가장 크게 다가왔던 것은 다 쓰고 죽기를 목표로 삼아라입니다. 재산을 증여할 것이 있다면 죽을 때 상속으로 남기지 말고 가장 효과가 좋을 때 미리 증여하라는 점도 와닿았습니다. 은퇴한 노후라는 단어가 자연스럽게 인식하는 나이,
그럼에도 지금이 남아있는 인생의 가장 빠른 시기이고 가장 젊은 시기라는 점을 활용해서 하고 싶은 일이 있었다면 고민하지 말고 경험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작년 가을에 부모님을 모시고 안동으로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요. 부모님은 그때 같이 가서 봤던 호수의 야경이 너무도 기억에 남는 모양입니다. 아름답고 행복했었다고 식사할 때마다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 정말 움직일 수 있을 때 경험을 쌓아두어야 추억 배당금을 받을 수 있겠구나 싶습니다. 2024년 어떻게 하면 추억 배당금을 늘릴 수 있을지 적극적인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들으면 들을수록 미소 짓게 되는 미소 생각, 은퇴한 노후를 위한 동기부여, 자기계발 이야기를 전하는 미소영입니다. 좋아요, 구독은 사랑입니다. 오늘도 24시간 행복하세요.